계단을 오를 때 괜히 머리부터 손이 올라가 정수리를 한번 쓸어보게 되셨나요? 거울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은 또 얼마나 빠졌을까 마음이 쿵 내려앉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두피를 덜 괴롭히면서도 머리카락이 버티는 힘을 다시 키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71세 정미자 어머님도 요즘 빗질만 하면 한 움큼씩 빠져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머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흔한 변화로 알려져 있고, 두피 혈류나 염증, 생활 습관이 함께 영향을 준다고도 보고됩니다. 또 잦은 자극이 반복되면 두피가 예민해지면서 더 빠지는 것처럼 느끼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제가 간단히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확실히 더 쌓이나요? 정수리나 가르마가 전보다 훤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긴 머리가 올라올 때마다 뽑거나 염색을 더 자주 하게 되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두피가 지친 신호를 보내는 중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일상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을 중심으로 집에 있는 재료를 섞어 만드는 두피팩 핵심 재료 4가지와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바르는 방법 2가지,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는 황금 비율 1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건 솔직히 말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월이 쌓이면 몸이 변하듯 머리도 변하거든요. 젊을 때처럼 검고 풍성하게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를 막아보겠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두피를 더 지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긴 머리가 눈에 띄면 손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세요? 족집게로 쏙 뽑고 싶어지죠. 예전엔 저도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만 뽑으면 깔끔하겠다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긴 머리 하나 뽑으면 2가닥 난다는 말은 흔히 들리지만 그 말에 마음 놓고 계속 뽑아버리면 두피 입장에선 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뿌리 쪽은 작은 공장처럼 계속 일해야 하는데 그걸 자꾸 뽑아내면 공장이 나 이제 그만 쉬고 싶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당장은 한 가닥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 자체가 휑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머리를 그냥 두면 왠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거울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니까 염색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은 100번 이해해요. 그런데 시중 염색제에는 색을 입히고 오래 유지시키기 위한 성분들이 들어가다 보니 어떤 분들은 염색만 하면 두피가 따갑고 붉어지고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걸 오랜 시간 반복하면 두피가 점점 예민해지고 건조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결과적으로 빠짐이 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땅이 메마르면 나무가 힘을 못 쓰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게도 마음 아픈 가족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긴 머리가 일찍 시작된 분들은 정말 오래 염색을 하십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다가 어느 순간 뿌리가 빨리 올라와서 간격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두피나 얼굴 쪽이 확 예민해지고 붓거나 가려움이 심해져서 염색을 더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거울 앞에서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마음이 철렁합니다. 진작 다른 길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강한 걸로 덮어버리는 방식 말고 두피가 버틸 힘을 키우는 쪽으로요. 그러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조합해 두피 컨디션을 편안하게 만들고 모발이 힘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게 오늘 이야기할 생강 두피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염색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만 꾸준히 하면 빠짐이 덜해졌다, 두피가 편해졌다, 머릿결이 덜 푸석해졌다 같은 변화를 느꼈다는 분들이 꽤 있다는 방식입니다. 이제 재료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이 팩의 중심이에요. 생강을 떠올리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먼저 오죠. 그 특유의 알싸함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피부에 닿았을 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순환감을 도와주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피에 아주 소량으로 잘 풀어 바르면 뻐근하던 두피가 좀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처음 바를 때 살짝 따끔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흔할 수 있지만 화끈하게 아프거나 붉게 부어오르면 바로 씻어내야 해요. 두피는 얼굴 피부만큼이나 예민하니까요.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왜 머리에 발라요? 싶으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두피 관리 제품에도 자주 쓰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커피 자체가 짙은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흰머리에 발랐을 때 화학 염색처럼 확 바뀌진 않더라도 꾸준히 하면 톤이 살짝 어두워 보이는 은은한 착색 느낌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믹스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다는 점이에요. 설탕과 프림이 섞이면 끈적거리고 두피에 남기 쉬워서 오히려 씻어낼 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한 한 순수 커피가루 쪽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은 먹는데도 좋지만 여기서는 노른자가 핵심이에요. 머리카락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빠질 때 영양이 부족한 느낌이 같이 옵니다. 노른자에는 모발 영양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비오틴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노른자 특유의 미끈한 질감이 두피와 모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씻어낼 때 뽀득뽀득한 느낌을 주는 편이라 어떤 분들은 헹구고 나면 머리가 생각보다 개운하다고도 하세요. 단, 뜨거운 물로 헹구면 노른자가 익어서 오히려 떡질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이 조합에서 마무리 손잡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커피와 노른자를 섞어도 두피에 금방 말라버리거나 흘러내리면 오래 붙어 있기 어렵잖아요. 꿀은 수분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팩이 두피에 조금 더 잘 머물게 돕습니다. 또 꿀은 예로부터 피부 관리에 자주 쓰여온 재료로 알려져 있고 두피가 가렵거나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에게 조금 편안했다는 후기도 종종 들립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건이 있어요. 진짜 꿀을 쓰는 게 좋고 너무 묽거나 향만 강한 제품은 피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생강이 두피에 따뜻한 느낌을 주며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커피가 두피 관리에 자주 쓰이는 성분을 더해주고 노른자가 영양감과 부드러움을 얹어주고 꿀이 전체를 촘촘하게 잡아주면서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조합이에요. 하나만 쓸 때보다 느낌이 더 좋다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보통 여기에서 나옵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그럴까 싶으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어떤 어머님은 여름에도 모자를 깊게 쓰고 다니셨대요. 정수리가 훤해 보이는 게 신경 쓰이고 흰머리도 금방 올라오니까 사람 시선이 다 거기로 꽂히는 것 같았다는 거죠. 염색을 더 자주 하려니 두피는 따갑고 집에서 하자니 냄새도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이 조합을 딱 정해진 기간이라기보단 루틴처럼 정해놓고 꾸준히 해보셨더니 먼저 달라진 건 베개와 배수구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이 확 줄어들고 샤워 후 배수구에 쌓이는 양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수리 쪽에 아주 잔잔한 솜털 같은 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하셨고요. 물론 이런 체감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두피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에겐 계속 해볼 힘을 주는 변화가 되기도 하죠. 이제 제일 중요한 레시피로 넘어갈게요.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생강즙은 2숟갈, 커피가루는 1숟갈, 계란 노른자는 하나, 꿀도 1숟갈이에요. 2숟갈, 1숟갈, 하나, 1숟갈. 이 리듬으로 외우시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머리숱이 많거나 도포할 범위가 넓은 분은 전체를 조금 넉넉하게 늘려 만드셔도 괜찮고요.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은 깨끗이 씻어서 갈아주세요.
껍질은 얇게 벗겨도 되고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갈아도 됩니다. 강판이 있으면 강판이 편하고 믹서가 있으면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 갈아준 뒤 면포나 고운 채로 걸러서 즙만 받으셔도 돼요. 여기서 건더기는 빼고 즙만 쓰는 게 두피에 바를 때 훨씬 편합니다. 그 즙을 2숟갈 정도 볼에 담고 커피가루 1숟갈을 넣습니다. 그 다음 계란 노른자 하나를 톡 넣고 마지막에 꿀 1숟갈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처음엔 따로 노는 것 같아도 몇 번 저으면 점점 걸쭉해지면서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됩니다. 색은 진한 갈색 쪽으로 나올 거예요. 냄새는 커피 향이 은근히 잡아줘서 생각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바르는 방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한번 감아주세요. 이때는 샴푸만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린스나 트리트먼트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해 주세요. 너무 젖어 있으면 팩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팩은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겁니다. 긴 머리가 신경 쓰이는 라인, 빠짐이 걱정되는 정수리, 가르마 주변 위주로 손가락 끝에 묻혀서 꾹꾹 눌러 펴 발라주세요. 이때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이 좋아요. 마사지도 길게 할 필요는 없고 한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피가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잘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바르셨다면 비닐캡이나 샤워캡을 씌워주세요. 집에 없으면 랩을 살짝 감아도 되고 마트 비닐봉지도 깨끗한 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는 이유는 온도를 약간 올려 흡수감을 돕는 목적이에요. 찜질하듯이 따뜻하면 모공이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시간은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한다고 무조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두피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2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여기서 꼭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노른자가 들어가 있어서 뜨거운 물에 닿으면 뭉치거나 떡질 수 있거든요. 헹굴 때는 두피를 살살 문지르며 충분히 씻어내고 혹시 생강 찌꺼기가 남아 불편하면 손끝으로 조심조심 빼주세요. 노른자 덕분에 물로만 헹궈도 개운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지만 본인이 찝찝하면 아주 순한 샴푸로 한 번 더 가볍게 씻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두피가 편안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느냐도 궁금하시죠?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보통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무난합니다. 며칠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해주면 두피도 쉬면서 적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체감 변화는 대개 먼저 빠짐이 덜하다 쪽에서 시작됐다는 분들이 많고 흰머리 톤이 어두워 보이는 변화는 더 천천히 오는 편이라고들 합니다. 이건 자연 염색처럼 서서히 쌓이는 느낌이라 어느 날 문득 요즘 좀 달라 보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가 있습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두에게 다 순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생강이나 계란, 꿀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날엔 팔 안쪽처럼 피부가 연한 곳에 아주 조금만 발라서 잠깐 반응을 보는 게 좋습니다.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화끈거림이 올라오면 두피에는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또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뾰루지가 심하게 올라온 날에는 쉬어가세요. 그런 상태에서 생강 성분이 닿으면 소금 뿌린 것처럼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즙은 눈에 들어가면 정말 쓰리고 아프니까 이마 라인 쪽 도포와 헹굼 때는 특히 조심해주세요. 남은 팩은 밀폐해서 냉장 보관을 하되 오래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른자가 들어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조금씩 만들어 그날그날 쓰는 쪽이 마음이 편하고 남겼다면 며칠 안에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효과를 높이는 팁으로는 도포 전에 빗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정돈해주거나 캡을 씌운 뒤 따뜻한 수건을 위에 살짝 얹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수건은 뜨겁지 않게 따뜻하다 정도로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긴 머리는 뽑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가능한 한 두피가 덜 지치게 관리하는 쪽이 길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색도 완전히 끊기가 어렵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간격을 늘려 두피가 숨 쉴 시간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생강즙 2숟갈, 커피가루 1숟갈, 노른자 하나, 꿀 1숟갈 조합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두피 염증으로 치료 중이거나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한 뒤 안전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흰머리와 머리 빠짐이 늘어날 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이 두피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생강을 중심으로 커피, 노른자, 꿀을 섞어 두피를 편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꼽자면 흰머리가 보일 때 족집게부터 찾는 습관을 잠깐 멈추고 대신 두피가 숨 쉬게 해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더 다정하게 돌보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오늘부터 두피를 괴롭히는 싸움이 아니라 두피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이 있는 지인에게 공유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관리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